안녕하세요. 호흡방입니다. 오늘은 우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진이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제목은 호흡방TV 우진 상한가 방사능 공포 2019년 8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진이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초반에 텄다가 내려왔다가 마지막에 쭉 올리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방사능 관련주로 꼽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방사능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상한가로 갔습니다. 자, 1번. 오늘 우진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방사능에 대한 이야기가 부각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12.5% 오른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거래량도 엄청 많이 터지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2번. 사실 우진은 제가 어제 관심 있게 봤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 유튜브 컨텐츠 소재로 이 우진을 고려를 했었어요. 제가 우진하고 다른 종목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3번. 하지만 티웨이홀딩스가 갑자기 그 훨씬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제가 그걸 보고 거기에 정신이 팔렸고, 그리고 이게 티웨이홀딩스가 상한가로 어제 마무리가 되니까 그게 우선순위가 이제 한 방에 바뀐 거죠. 티웨이홀딩스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진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어제 티웨이홀딩스 이야기가 20분이 넘는 영상이었고, 그리고 20분짜리 영상을 실제로 유튜브로 한번 그 녹화를 해보세요.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래서 다른 거를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어쨌든 티웨이홀딩스 아니었으면 어제 분명히 우진 했을 것 같은데, 그럼 오늘 상한가 가는 거였고, 그러면 모든 게 좀 멋지게 가는 건데, 그게 좀 아쉽다. 4번. 그 얘기입니다. 근데 상한가를 가버리니까 아쉬움이 남아요. 제가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주식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언급한 종목이 주가가 제가 얘기하고 나서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또 바로 급등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막 꼬라박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제가 뭐 그런 거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번 거는 상한가 가는 건데 그걸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못하니까 그게 조금 약간 속상해요. 5번. 주식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제가 언급한 종목이 다음날 상한가를 간다는 거는 기분 좋은 일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언급한 거는 제가 거의 다 제가 사기 때문에 수익도 나면서 좋은 정보도 드리면서 그럴 수 있는 건데 이제 그걸 놓쳤다는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제 계좌입니다. 그래서 샀어요. 오늘 사가지고 상한가로 마감해서 수익률 24.24%가 났습니다. 6번. 결론적으로 저는 우진을 오늘 시초가 형성된 후에 매수를 했고, 그리고 상한가로 마무리해서 수익률이 24%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제 했으면은 시초가에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못한 게 좀 아쉬워요. 7번. 그래도 그냥 그 우진에 대한 어제 하려고 했던 얘기를 날리는 거는 아쉬우니까 제가 어떻게 종목에 접근을 하게 됐는지 그 의식의 흐름, 그 과정을 한번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8번. 첫 번째는 외교부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뉴스를 인식을 했습니다. 제가. 정부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일회 설명 요구, 대일 압박 확대. 이걸 보고 방사능에 대한 그 문제
그게 머리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해당 소스로 수산주인 CJ 시푸드나 사조우영이 움직였지만은 뭐 그것을 투자의 실행에 옮기질 못했고 머릿속에 방사능이라는 이슈가 처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게 8월 14일이에요. 오늘은 8월 22일이고 10번 북한 방사능 폐기물이 서해로 유입됐을 가능성에 대한 뉴스를 처음 봤습니다. 이거 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제 뉴스에 많이 났거든요, 이 사진이. 그래서 이거를 16일 날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관련주가 이제 우진도 있고, 오르비텍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걸 제가 그 주가를 확인했는데, 딱히 특징적인 흐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뉴스고, 강한 뉴스인데, 이게 그 뉴스화가 요게 한두 군데만 되고, 다른 일반 그게 포털에서 확인해봐도 그게 잘 안 나오고 검색어에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어쨌든 이거 안 거는 제가 8월 16일 날 이걸 알았습니다. 이 사진을. 북한 방사능 폐기물 서해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 8월 16일 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긴 봤고 그리고 이때 바로 이제 그 방사능 관련주들 그 주가 체크했는데 딱히 움직임이 없었고 포털에서도 뭐 그게 이슈화 되지 않았다. 11번 그러다가 어제 북한 방사능이 검색어 상위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색어 1위도 했어요. 이건 그 네이버 그건데 어제 이렇게 북한 방사능 그리고 그 어제 하루 할때 이게 북한 방사능 이게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포털을 이용하고 그걸 이제 보신 분들은 다 이제 북한 방사능 뭐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아신 거죠. 그리고 검색어 당연히 올랐으니까 북한 방사능에 대한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충분히 불안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보여준 사진이 그게 계속 이제 확대 재생산되면서 뭐 언급 안 하는 데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언급을 쭉 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매수는 못했고 TU에서 정시에 팔려서 그리고 13번 그러다가 제가 투자 커뮤니티 카페죠. 투자 카페에 가서 뭐 봤는데 이제 투자 커뮤니티면 이제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방사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근데 투자 커뮤니티라면은 그 방사능 이게 이슈가 뉴스가 나오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보자. 그래서 방사능 관련주 뭐 기업들을 뭐 쓰신다든지 뭐 차트를 올린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투자 커뮤니티에서 방사능에 대한 공포로 이민 청약 포기 뭐 그런 줄이 나온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약간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그걸 보고 장 끝난 후에 그걸 보고 이거 우진이나 뭐 오르비텍이나 이런 거를 시초가에 공략을 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반 카페나 무슨 뭐 일반 커뮤니티면은 제가 뭐 이해하는데 투자 카페에 우진을 삽시다 이런 뉴스 이런 글이 나왔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제목입니다. 서해바다 방사능으로 오염되면 이민 가야 할까요? 유유. 청약 고민도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유유. 그래서 이게 그 심리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게 가겠구나 내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4번 그렇게 시초가가 오늘이죠. 이제 시초가 형성된 이후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빠르게 올랐지만 또 다시 빠졌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단타 매매를 하고 나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12.5%로 오른 채 마감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만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쭉 올랐는데 여기가 이게 아마 6,100원일 겁니다. 6,100원이 아마 18%인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순간적으로 18% 오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는 아마 수익률이 몇 프로였지? 14%인가? 그 정도 됐으니까 저도 여기서 팔만 했는데 그때 제가 가진 생각은
이걸 이렇게 빠지는 걸 보면서 이 방사능 이슈, 이 북한 방사능, 그다음에 일본 그 방사능 이슈가 저는 이 하루 이틀짜리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되게 강한 이슈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상당한 공포감을 줄 수 있는 이슈였고, 주식이라는 거는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공포에 팔 수도 있지만은 공포에 이렇게 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더 강하니까 더 많이 갈 거야.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쭉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매수가를 압박하는 시세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단타 매매로는 잘못을 한 거죠. 그냥 이게 너무 강하고 하니까 더 갈 거다 이런 생각으로 한 거고, 만약에 단타 개념을 했으면 여기서 서는 게 맞지 않았나 싶고, 근데 제가 뭐 단타를 잘 못하기 때문에 뭐 그리고 약간 고집으로 밀고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팔지 않고 이렇게 들고 갔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올랐죠. 자, 15번.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 북한 방사능 이슈로는 여기까지 이렇게 한 방에 올랐다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슈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깔고 가는 거고, 그러다가 후쿠시마 바닷물 유입이라는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한 흐름으로 전환되면서 이렇게 그 뉴스가 나오면서 후쿠시마 바닷물 우리나라 바다에 그 많이 뿌려졌다. 그 선박의 그 평형수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바다에도 이게 많이 왔다. 후쿠시마 바닷물이 유입됐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강한 다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하루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다 끝날 수 있었는데 상한가로 마감, 후쿠시마 바닷물 128만 톤 방류, 세슘 제염 설비 부각, 이 뉴스가 또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로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오늘 하루로 봤을 때는 이거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수익을 냈다, 우진이. 네,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게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과정을 제가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방사능이라는 거를 계속 머리에 넣고 이제 계속 한 일주일 넘게 그 생각으로 갖고 이렇게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거니까, 이슈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머리에 놓고 이제 그거를 뭐 추적하면서 따라가다 보니까는 오늘 같은 기회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진을 사서 하루 만에 20% 이상 수익 냈 그런 기회가 생겼다고, 그런 기회가 생겼다고 보고, 그리고 우진이라는 종목을 깊게 알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진이 그런 설비를 하는 게 맞는지, 그 자회사 지분이 진짜로 있는지, 뭐 이런 거는 확인하는 결차를 해야 되고, 그래서 뭐 기분 좋게 뭐 저녁을 먹었는데, 그리고 이제 글을 거의 다 썼는데 준비하던 중에 지소미아 이슈가 좀 나와가지고, 이게 또 방사능 이슈, 지소미아 이슈가 나와서 이상입니다.